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배당금이죠. 이 배당금 타먹는 재미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은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특이하게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금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한마디로 배당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인데 이날이 기준일이라고 해서 이날 매수하게 되면 1분기 배당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31일에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오늘 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일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29일에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틀 뒤인 31일에 결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퀵 서비스가 아닌 이상에는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물건이 오잖아요.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을 줄 때도 내가 증권 앱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 날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틀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31일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29일까지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따지면 물건을 주문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택배가 온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 30일에 배당 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배당 락이라는 것은 배당의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날 매수를 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는 매수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분기 배당금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3월 29일까지 매수를 완료하고 하루는 보유를 해야 되고요. 3월 30일은 배당의 권리가 사라진 배당 락일이기 때문에 이날 매수해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29일까지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날 팔아도 배당금은 받을 수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 행위는 이틀 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에 매도를 해도 배당 기준일인 31일에는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배당금만 챙기고 싶다면 29일에 매수를 하고 30일에 매도를 해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정기배당과 특별배당이 있는데 먼저 정기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약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1,440원 정도가 되고 분기로 계산을 하면 360원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새해 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별배당은 3년을 주기로 정책이 바뀌는데 작년까지는 일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랜덤 지급으로 정책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유의미한 자녀 재원이 발생하면 지급이 될 겁니다. 뭐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1년 6개월 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에도 15.4%의 세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이 원천 징수하고 나서 증권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배당금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배당소득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개형 ISA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 이게 혜택이 꽤 괜찮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요. 3년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9.9%를 과세를 하는데 그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일반 계좌는 얄짤없이 무조건 15.4%를 떼가니까요. 1년에 2천만 원이 한도고 3년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전부 다 뱉어내야 되죠. 그리고 기존에는 뭐 일임형, 신탁형이라고 해서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구려서 딱히 ISA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개형으로 바뀌면서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일반 주식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개설을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200만 원까지는 배당 소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이유는 없죠. 무조건 이득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단일 주식 안 되고요. QQQ 같은 ETF도 해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됩니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종목이라고 해도 국내에 상장된 ETF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나 킨덱스 미국 나스닥100 뭐 이런 것들은 미국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외 종목으로 이루어진 ETF도 15.4%의 세금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개형 IS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는데요. 이 ISA 계좌를 만기 인출하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기사로도 난 적이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담당자끼리도 말이 다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복불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아서 평소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개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증권사에서만 출시가 되어 있고요. 3월 중에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출시한다고는 합니다. 건보료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도 뭐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생각보다 꽤 혜택이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당금을 말씀드릴 때 1년 기준으로 1,440원, 그리고 분기를 기준으로는 36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사실 나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바뀌고 나서 처음 나오는 배당금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개형 ISA 200만원 비과세 말씀을 드릴 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종목으로 이루어진 ETF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를 500만원에 사서 1000만원에 팔았다면 500만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점은 내가 실제로 수익을 본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반형으로 가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나머지 300만원은 9.9%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1년에 200만원씩 해주는 게 아니라 3년 총 합이 200만원입니다. 배당금만으로 200만원을 채우기에는 큰 돈일 수가 있는데 사실 시세 차익으로 봤을 때는 200만원이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금 말고도 뭐 ETF에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굳이 일반 계좌에 하는 것보다는 ISA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삼성전자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같은 ETF를 ISA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당금 얘기를 하다가 중개형 ISA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